네, 안녕하십니까. 며칠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영상을 하나 찍어 봅니다. 기본적으로 오늘 영상의 기본 모토는 인간의 오욕칠정에 대해서 말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수요일, 서울에서는 참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수요 집회가 열렸습니다. 윤미향이라는 한 사람, 그리고 정의연이라는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다고 했던 단체, 그리고 돈, 인간의 권력, 사람들의 거짓말, 위선, 이 모든 것이 뒤엉켜서 짬뽕이 된, 한마디로 좀 씁쓸한 일들이 요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소수자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진과 그리고 각자의 침묵,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언론과 저마다의 자기 권리에 대한 외침들, 그러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함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이래저래 오늘 생각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인간은 오욕칠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 특별한 것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오욕칠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안이, 비설신, 이 5가지 감각 기관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오욕칠정을 논합니다. 이 5가지 감각 기관이 5가지 대상과 접촉할 때 일어나는 욕망들이 오욕입니다.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오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칠정은 이 5가지 감각 기관으로 통해서 일어나는 7가지 감정을 말합니다. 희노애락, 오욕에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과 미움과 욕망과 사랑, 이것을 오욕칠정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할머님들을 위한다고 했던 정의연 사태를 보면서, 그리고 이태원 클럽으로 지칭되는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보면서 참 생각들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런 생각들을 이래저래 하다 보면서 한번 글을 써보았습니다. 요즘 게이와 트랜스젠더의 개념도 모호한 한국의 일반 사람들에게 너무도 많은 정보들이 강제 주입되고 있다. 게이와 트랜스젠더라는 말은 6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말들이다. 가장 최근에 말장난은 1995년 9월 5일 북경에서 열린 여성대회에서 결정된 섹스라는 생물학적인 성을 젠더라는 사회적 성으로 바꿔서 부르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현대이고, 그 바벨론의 엄녀는 바로 미국이다. 1965년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정체성 클리닉을 운영한 존 머니, 이 인간의 이론이 토대가 되어 1968년 3월 프랑스 소르본 대학에서 시작된 신자파 운동이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의 근간이다. 1960년에서 1975년까지의 베트남전, 1960년대 미국은 세계대전 이후 혼란의 혼란 속에서 많은 이들이 히피 사상에 빠져 있었다. 이런 현상들의 근간에는 인도의 요가 사상들과 그런 사상들에 빠져있던 비틀즈를 위시한 대중적 스타들의 영향력들이 지대했다. 힌두교의 방탕함들이 뒤섞여 만들어진 히피즘, 그러한 문화적 토양 위에서 존 머니를 위시한 서양 지식인들의 사상적 연대로 만들어진 페미니즘과 젠더 사상. 인간들의 타락은 그냥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 일순간 터져나온 새로운 질서를 갈구하는 무질서의 향연이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K 방역이 아닌 한국식
K 성평등 사상을 만들어서 가르쳐야 할는지도 모르겠다. 한국은 성소수자들을 어떻게 인지하고 처우하는지, 그 사상적 근간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검증과 확립의 시작인지도 모르겠다. 부디 썩은 서양 사상이 아닌 한국식 정의가 실현되길. 성소수자들을 다 쳐죽일 게 아니라면 이젠 다 같이 살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아보자. 나는 동성애자들을 사람으로 안 본다. 그러나 그들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일 권리 따윈 없다. 제발 공존의 질서를 찾아보자. 이들과의 공존의 지혜는 오직 하나. 적절한 거리 유지. 범죄자들은 교도소 담장 높이고 성소수자들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책임의 거리가 적절한 거리에 속한다. 법을 깨뜨렸다면 성소수자들도 그냥 범죄자라 불려야 할 뿐이다. 지금 성소수자 인권 탄압을 하자는 게 아니다. 욕망을 통제 못해서 범죄자가 된 자들을 법으로 처벌해 달라는 거다. 성소수자라는 이 특이한 사회 현상을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결국은 종교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젠더, 페미니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도 사상과 결합된 본질적으로 존재의 근원에 대한 사상 논쟁들이기 때문이다. 불교에서의 견성, 즉 자기를 성을 받다는 것, 대체 뭘 받다는 걸까? 윤회론에선 남녀 짐승 불문하고 사람이 두루 생사를 반복하는 걸로 주장한다. 그럼 이들에게 성소수자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로 보일까? 윤회론적 존재가는 특이점이 없는 우연에 꼬인 현상 정도로 보는 게 옳을 거다. 남자로 태어났다가 여자로 태어났다가 짐승으로도 태어났다가 결국 윤회론적 관점에선 성소수자들의 정체성 혼란과 변덕은 그리 대단한 것이 못 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현세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업, 결국 스스로가 감내해야 할 또 다른 업이라는 것 나는 알아야 한다. 그에 반해서 기독교의 남녀 성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신성이 구현된 것이다. 우연이 아닌 신의 의지가 반영된 분명함으로써의 이성적 존재들이다. 결국 기독교적 관점에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존재들은 결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성별은 곧 그 사람이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점들이 된다. 이제라도 부디 종교적인 논쟁을 포함한 모든 논쟁들 속으로 성소수자 인권 논란은 다시 떠올라야만 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지금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이 글이 한 며칠을 고민한 후에 내린 제 결론입니다.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부터 성적 지향성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아기는 자아도 스스로 갖춰가는데 기본적으로 6, 7년, 기본 7, 8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사람은 교육을 받으면서 이것저것 사회적 유대관계, 그런 주변의 자극에 의해서 스스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한번 뒤바뀌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성소수자들 이런니 저런니 뭐 예전 조선시대만 봐도 내시들이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서 이야기하던 성소수자들의 개념과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성소수자의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들입니다. 읽어드린 글 속에도 포함되었지만 이 모든 것이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그리고 그 이후에 두루두루 짬뽕이 된 인간의 다양한 말 그대로 잡다한 지식들의 혼합이 지금 현재의 성소수자 권리에 대한 이해들입니다. 여기에는 솔직히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오만 개 다 있습니다. 거기다가 결국은 정치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까지 끼어들면서 말 그대로 수렁에 이런
수렁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런 수렁에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 예전 뭐 히틀러와 같은 사람, 진시황과 같은 사람, 또는 뭐 특동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와서 야 이것들 다 필요 없어 싹 쓸어버려 하고 다 총칼로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런 세상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공존의 길을 찾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한국 이태원 클럽이란 이름으로 지칭되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그런 확진자들에 대한 조사는 성소수자 인권이라는 말로 지금 언론에서는 다루어지고 있고 또 인권 단체들에서 이런지 저런지 말을 하지만 가장 본질적으로는 전염병에 감염된 사람들 빨리 검사 받으라고 하는데 왜 안 하냐 라는 감염 예방법에 대한 그 법을 위반한 범법자들을 추스리자, 빨리 찾아내자. 1차적으로는 현재 그 정도가 딱 맞습니다. 그 위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인식이 어떻다, 서로가 어떻게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서로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가, 그 문제는 아까 읽어드린 글 말미에 있던 것처럼 모든 사회 각계 각층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언론을 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같이 살 게 아니고 저것들은 무인도에 가두어서 그냥 죽든지 말든지 저끼리 살게 놔두자 라고 말할 게 아니라면 이제는 키어 축제와 같은 그 더러운 꼬라지 보기 싫으시다면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맞다고 하면 맞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정확하게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영상을 계속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